예, 반갑습니다. 예, 발심 수행장. 오늘 할 자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로 되어 있죠. 가짜가 빠지면 읽기가 좀 리듬이 편해요. 지혜 있는, 지혜 없는,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지혜 없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위로해야 하는 줄은 우리 모두 알면서도 불법 배워 어리석은 마음 고쳐야 하는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자,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요약해서 하면은 첫 번째 구절은 밥을 쪄서 쌀을 쪄서 밥을 짓는다는 얘기는 인과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생각한 인과와 현실의 상황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 내 머릿속에서 내 계산으로는 인과가 맞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인과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죠. 왜 이러지? 음식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맛이 나오겠지 하고 예측했는데 해보니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뭐가 인과를 조리 과정에서 인과를 잘 못 맞춘 거겠죠. 그러면 뭘 빼먹었든지 뭔가 이렇게 저기가 틀린 자리가 다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우리가 이게 8대 인각경에서 봤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에 주목하느냐? 인과를 고려할 때 무엇으로 고려하냐면 자극이 강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자극이 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시각적으로 강한 자극이 오는 거를 우선순위로 넣고 청각에서 이 자극이 강하게 오는 거를 우선순위에 넣습니다. 계모임할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를 우선순위로 넣으면은 계모임이 이상한 데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목적한 방향하고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로도 그렇고 이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자극을 주는 쪽에 이 우리의 주의력은 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의력이 몰린 자리에서 우리의 주의력의 레이더에 잡힌 것만을 가지고 인과를 설정하는 버릇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작지만 잔잔하게 나오는 얘기라고 해서 의미가 약하진 않습니다. 작게 표현한다고 해서 의미가 약하거나 지혜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한 자극, 우리는 또 이제 강한 자극에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집밥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왜 인스턴트 음식을 얘기하자면은 어느 게 자극이 강할까요? 인스턴트가 강합니다. 그러면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던 사람은 집밥을 먹으면 뭐라 그러죠? 맛이 없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극의 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의 강도가 시원해야, 그것이, 맛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이제 이래, 우리 인지상의 그런 메커니즘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극의 강도 안에서 강한 자극, 르카프, 조금 더 강하게,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이러면서 점점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 중에서, 그런 사례 중에서 우리가 그 8대 인각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욕망을 얘기하는데 다욕, 위고.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핍이 많아지고, 우리는 욕망을 가지면서 이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기대치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치를 갖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을 못 살피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표면과 이면과 같아서 겉으로는, 표면으로는 욕망을 키우는 거고, 이면에 결핍이 커지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핍이 커지고, 결핍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커집니다. 그리고 고통이 커지고 고통이 오래 머문다는 거는 속으로 멍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죠. 힘들고 괴로움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 이유 모를 원망이 쌓여요. 그리고 이 원망이 쌓이고, 이게 원망이 쌓인 상태에서는 적당히 이게 원망을 풀어낼 만한 만만한 상대가 나타나면 거기다가 확 풀어버리는 버릇들이 생기거든. 웬만하면은 저항할 만한 능력이 없는 쪽을 선택하겠죠. 그러죠? 이 저항을 하더라도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상대를 고릅니다. 그러면서 뭐를 맺죠? 원한을 맺습니다. 자, 원래는 이 욕망을 키운 거는 자기를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는 이게 행복이 늘어납니까? 이 고통이 늘어납니까? 고통이 늘어나요. 그럼 여기에서 욕망은 어느 수준으로 가져야 하느냐? 그러면 자기의 능력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욕망의 크기, 사이즈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보통은 욕망의 크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능력치보다 훨씬 크게 잡아요. 능력은 키우고 욕망은 조절해야 되는데, 욕망은 키우고, 반대로 욕망은 키우고 능력만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욕망을 키워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또 내가 나를 거만하게, 내 스스로 거만해져서 순간적으로 자기를 펌프질해서 내가 상대보다 더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더 대단한 인물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스스로 펌프질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거만해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거든요. 왜? 내가 나에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대단하다. 이런 자격을 누가 부여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부여합니다. 이 거만심으로 인한 이 자격 부여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를 못 알아차려요. 그리고 이제 자격을 부여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당연히 그런 존재라고 느껴요. 그러고는 안심하고 거만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마음 놓고 거만하고 싶고 거만한 행위를 하는데 그게 잘 먹히면은 좋고 잘 안 먹히면 몹시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이 거만할 때 일으키는 에너지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좋은 이미지로, 대단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싶은 에너지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택도 없이 이렇게 자기를 부풀려서 이 거만한 에너지를 뿜어내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러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얻으려고 하는 것과 반대 효과를 자꾸 얻어요. 그러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예. 사는 게 왜 이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 없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인과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밥을 쪄서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거는 우리가 이 자기 스스로를 보통 3배 이상 부풀리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 상대도 하나인데 3배 이상 부풀리면서 나는 3배로 부풀렸고 상대를 3배 정도 건방지게 바라보고. 그렇죠. 나도 부풀리고 상대도 부풀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풀리고 있는 이게 뭐죠? 두꺼비 뭐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를 자기를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풀리고 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웃겨 이렇게 건방지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눈이 세계. 그 다음에 자기가 부풀리는 내 덩치가 원래 이래 이런 느낌의 세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합니다. 이걸 자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지혜. 습관은 부풀리고 있지만 지혜는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부풀리고 있는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요 에어를 빼는 방법이 뭐냐면 겸손하기.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게 겸손을 실천해 가는 게 그게 지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뭐죠? 부풀려져 있는 사이즈 셋을 어디로 돌리는 행위예요? 하나로 돌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이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부풀리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를 공경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제 눈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좀 더 키워서 보는 거예요.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공경은 뭐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뭐를 하자는 얘기예요? 내 인지상의 착각 또는 내 거만심의 이런 특징 때문에 발생된 착오를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인지상의 착오를 이렇게 좀 양쪽을 키우든 양쪽을 줄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대를 뭐예요? 최소한 여기도 1대 1, 이쪽도 1대 3대 3, 그러면 1대 1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지 않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관계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드디어 인정받고 싶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 저분은 참 사람이 됐어. 이게 이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는 그 상대가 무례하다고 보이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부단히 이렇게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단히 공경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 이제 이런 셋으로 이렇게 이게 자기를 부풀려서 표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맞다 보면은 불편한 것도 있죠. 상대가 계속 자기를 부풀린 상태로 그렇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불편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참으면은 속에 열이 채여서 속병이 생깁니다. 표현을 하면 다퉈요. 그러죠?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속으로 참지 않고 겉으로 다투지 않으면서 표현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글쎄요,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불편하네요. 이것도 화를 내지 않아도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이 되고 참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 열을 축적하지 않고, 속으로 열을 축적하면 속에 병이 생기고, 그렇다고 올라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쏘아내면은 이게 상황이 망가지고, 그럴 때, 저는 그게, 글쎄요, 이상하게 저는 이런 상황만 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당신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지 않고,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불편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A가 경험을 합니다. B가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A가 C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러이러 했더니 B가 불편하다 그래요. B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하지, 불편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기의 인지 상황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죠? 또 다시, 이게 A가 D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B가 불편하다 그러고, C한테 물어봤더니 C도 당연히 불편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D한테 그래서 이렇다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면, 당연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 정도가 되면은 반성할 수 있는,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토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좀 부풀려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기회가 오면은 이제 겸손만이 살 길이고 공경만이 살 길이다. 이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참지 않고 그렇다고 충돌하지 않는 그 감각을 연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고등락의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과를, 좋은 원인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고 상대가 좀 오만하군 불을 뿜으면은 근데 상대는 이해를 할까 못할까? 이해 못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황룡원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 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심리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작동시킨다는 거를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숫자가 적습니다. A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 예.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그런데 그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들어주는 사람보다는 이거 좀 이상하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A와 관계 맺는 사람 중에 A의 행동 패턴에 늘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 B만 불편한 게 아니라 C도 불편하고 D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한테 C한테 불편하냐고 물으면 직접 대답하기가 불편하지만 그 B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것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왜곡시켰어요. 물어봐. 그 이제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 소옥이 부르는 사연을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어볼 때 물어보는 말과 물어보는 뜻이라는 게 이게 말과 뜻이라는 게 일치할 때가 있고 말과 뜻이 분리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현실은 어쨌거나 그래도 좀 투명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렇고 말을 또 바꾸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무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사이에서도 인과는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당신 참 못됐다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지만 이거는 제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선만 유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은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가벼운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투를 할 건 뭐 있습니까? 그냥 선을 그어주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 자체가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의 행위의 인과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우리가 한두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 아니면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지금은 이렇게 행위하고 다음 단락에서는 저렇게 행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를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불편합니다. 다르게 인과를 내는 쪽에서는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제가 편합니다, 불편합니다.